제가 올해로 유튜브 한 지가 이제 4년 좀 된 것 같아요. 3년, 꽉 찬 3년? 꽉 찬 3년, 이제 4년 차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굳이 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몇 달, 꽤 오래전부터 제 인스타그램 댓글, 뭐 DM, 그리고 가끔 유튜브 댓글에 뭐 많은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 받는 게 있어요. 취미가 지금 직업이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자기도 취미를 직업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조언해 주실 게 있냐, 뭐 해줄 말이 있냐, 뭐 이런 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뭐 좀 이야기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는 제가 그냥 간결하게 항상 답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언젠가 한번 영상에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다 문득 갑자기 그게 팍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루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다음 누르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저는 유튜브 이거를 하다가 현재 이 텐트, 캠핑 뭐 백패킹용 텐트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죠. 이 업을 하게 된 지도 벌써 거의 3년 다 되어 갑니다. 유튜브 거의 초창기 1년차 조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여기에 조금 이제 기웃기웃 대다가 이제 완전하게 업이 돼가지고 한 회사에 이제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인생 이야기를 제가 뭐 나이 많이 안 먹었지만 살아온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답변 혹은 도움이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취미가 직업이 된 게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 4번째예요. 저는 10대 때 2가지 취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취미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를 막 뜯고 고치고 뭐 소프트웨어 재설치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트러블 슈팅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취미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가지고 동네 친구들 컴퓨터 제가 다 고쳐주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서 이제 사진, 필름 카메라가 우연히 손에 이제 생겨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금씩 취미로 또 했었어요. 그래서 요 2가지가 10대 때 취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취업반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첫 직업으로 가지게 된 것이 이제 PC 컴퓨터 엔지니어였었어요. 사내 이제 뭐 사무용 PC들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사내에 상주를 하면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게 첫 직업이었었는데, 이 취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직업을 갖는데 그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회사 뭐 취업반 나가야겠다 하고 가서 그냥 면접 보고 뭐 가서 별로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적응해서 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뭐 외국계 자격증부터 포함해갖고 많은 업무들을 하면서 점점 그레이드가 올라가면서 서버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뭐 사내 보안 엔지니어까지,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뭐 가상화 좀 이게 복잡한 엔지니어 단계까지, 그렇게 30살까지 20대 10년 동안을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살았었죠. 근데 또 웃긴 게 그 20대 10년 중간에 3년은 겸업으로 이 IT 엔지니어라는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사진 일도 했었습니다. 웨딩 스냅,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찍는 웨딩 스냅, 예식장에서 촬영하는 웨딩 스냅을 3년 동안 주말에 했었어요. 업으로 했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을 3년 정도 했었죠. 그래서 20대 10년 동안에 해봤던 일이 결국 이제 IT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포토그래퍼. 뭐 저는 사실 어디 가서 포토그래퍼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직업에 대한 단어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제가 감히 그냥 뭐 포토그래퍼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편인데, 아무튼 사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취미, 어렸을 때 취미가 결국 이제 저는 배움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결국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이 결국 다 직업화 됐었던 그런 10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취미가 이제 직업이 돼 버렸잖아요. 그 직업을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취미가 생깁니다. 바로 자전거를 진짜 24살 때부터인가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로드 자전거라고 부르죠. 로드 사이클을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탔었습니다. 진짜 죽자고 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 1년에 10,000km씩 타던, 자전거를 10,000km씩 타던 해도 있었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자전거를 탔었어요. 그리고 꽤 규모가 큰 동호회 운영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딱 되던 해에 제가 그 직업을 10년 동안 했잖아요. 뭐 군대 2년 빼더라도 한 8년 이상은 제가 했잖아요. 그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컴퓨터 이거 IT 서버 네트워크 이거 이제 그만 못하겠다. 새로 나오는 기술들은 너무 많고 난 이걸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생각,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는 타고 있었죠. 자전거는 열심히 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돌린,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던 때에 그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전거라는 취미를 통해서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해가지고 그 수입 자전거 의류, 그 쫄쫄이라고 하죠. 쫄쫄이 의류, 이태리 브랜드 의류 매장을 제가 오픈을 해요. 20대 10년 동안 모았던 돈 뭐 대출 뭐 해가지고 매장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제가 그 자전거 의류 매장을 오픈할 때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를 거의 뭐 7, 8년을 탔고 많이 타고 많이 안다. 그래서 이 시장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면 난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겠냐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네, 제가 처 맞기 전까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의류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30살에 딱 오픈을 해가지고 20대 10년 동안 모았던, 조금씩 모아뒀던 돈을 까먹는 데까지 딱 6개월이 걸렸습니다. 딱 6개월이 걸리고 그만큼의 빚이 생기는 데까지 한 2년여 동안, 2년 정도의 빚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처절했었냐면 장사가 진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주말에 이제 저희 직원을 제가 썼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그 직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가게 2년 차쯤인가는 저녁에 대리운전도 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한 거의 1년을 했어요. 거의 1년, 거의 매일은 못했었고, 주에 한 3번 정도는 그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주말 직원들 급여를 맞춰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버티다가 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추가 대출도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끝까지 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게세도 못 내고 가게세를 막 밀렸습니다. 가게세 밀려가지고 보증금 다 날리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런 와중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실패라는 것을 맛본 첫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 정말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불어난 그 빚을 나 앞으로 어떻게 도저히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난 다시 뭘 먹고 사냐, 뭘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갖고 정말 안 좋은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한강다리를 정말 많이 갔었어요. 술 먹고 뭐 마포대교, 서강대교 뭐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 거였던 것 같아요. 뭐 한 1억, 뭐 예를 들어서 1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그런, 그리고 빚이 1억이나 1억 천이나 별 큰 차이 없는 건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이제 몰려왔던 생각이 앞서 이 컴퓨터, 사진, 자전거까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취미를 가지고 밥벌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를 했구나 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참 진짜 힘든 시간, 한 1년여를 거의 방황을 했죠. 제가 진짜 큰 방황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캠핑이라는 취미도 사실은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한 취미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백패킹을 제가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백패킹도 꽤 오래 했죠. 백패킹도 25살 땐가 24살 땐가 제가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한 취미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요것도 한번 업으로 해볼까 하다가, 근데 사실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내가 취미를 통해 가지고 직업을 했었는데 그 직업들이 다 앞에서 망했었는데 내가 이걸 또 해서 또 잘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업으로 된 거죠. 근데 이걸 업으로 하고 나서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때는 취미가 직업화된 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취미는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취미가 직업이 되는 순간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취미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일이고, 너무 다 싫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제가 하고 있는 이 텐트 만드는 이 일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와 일이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분리를 해가면서 막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번의 직업은 다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업을 하면서 다 써먹고 있어요. 컴퓨터에 관련된 솔루션에 관련된 일 다 현재 하고 있고, 사진도 제품 촬영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캠핑 백패킹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캠핑 텐트를 써보고 나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개선하는 걸 통해서 제품화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써먹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의 실패가 꼭 실패만은 아니었구나. 비싼 수업료를 내기는 했지만 10년이라는 2,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취미를 직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미가 일이 되면 굉장히 다른 시각이 됩니다. 그 취미가 싫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취미는 사실 좋은 것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미잖아요. 내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거기서 뭔가 힐링을 하고 어떤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직업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로 갑자기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문제들이, 되게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취미가 직업이 되는 거죠. 추천. 그리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취미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월등한 속도로 일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아니어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취미를 하고 있다가, 오래된 취미를 하고 있다가 그게 업이 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에 있던 시장 혹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그리고 꼭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취미가 직업이 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급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회사 직급, 회사에서 대리 정도, 대리, 과장, 부장 정도가 됐는데, 이제 와서 취미를 직업으로 하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라고 치면 그 직급은 사장님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영업 사장님이 제일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요.
제일 힘든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것 하나, 나의 취미가 어떤 회사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입사했는데 현재 갖고 있는 직업처럼 직급을 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차고 올라올 수는 분명하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주저리 말이 참 많았는데 그냥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에 빗대어서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들,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이제 취미 제도하는데 나도 취미를 직업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뭐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다고 해도 다행이고, 그래, 오케이, 취미는 취미로 남겨두자 라고 해도 어느 쪽도 저한테는 다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에 뭐 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유튜브를 4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많은 질문들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날도 오네요.